제가 이렇게 몰입적 사고를 해서 저희 분야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문제를 예전에 저의 방식대로 몰입을 하지 않고는 뭐 평생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개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분들이 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우리가 흉내내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분들의 몰입적인 사고를 따라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몰입을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내는데 혹시 예전에 위대한 업적을 낸 분들도 몰입적인 사고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자서전을 보고 제가 뭐 노벨상 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몰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분들의 지적 재능은, 창의성은 신이 준 선물일까? 라는 거죠. 재능이 선천적인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얻은 결과를 배워야죠. 애워야죠. 그 사람들이 한 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재능이 후천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지적인 재능이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 이제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교육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책을 이제 소개를 하면은 그 포천지의 에디터인 잽 콜빈이 쓴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합니다. 원제는 talent is overrated. 재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것을 deliberate practice라고 했어요. 그거를 번역을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제 의도된 연습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 줄 아는 것은 deliberate practice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약간 넘어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웬만큼은 돼야 돼요. 그런 걸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 프랙티스를 이제 해야 되고 약간의 도전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틀린 거를 신속하게 교정을 받고 자기 능력보다 약간 붙인 그런 데 도전을 해서 그걸 반복을 하면 그게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고 누구나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잭 콜빈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이론을 만든 분은 앤더스 에릭슨 교수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그 앤더스 에릭슨 교수가 쓴 책이 나왔는데 그게 1만 시간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을 앤더스 에릭슨 교수가 만든 거고 이제 말컴 그레드월이 그걸 이제 책을 낸 거죠. 이 책을 보면 타고난 재능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뇌도 이제까지 아인슈타인의 뇌가 그 아레마루 소엽이 커가지고 이게 아인슈타인 천재의 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수학자들의 그 뇌는 아레마루 소엽이 다 크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수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뇌가 커졌고 지금 수학자들은 다 그 부분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후천적이다라는 거가 지금 이제 밝혀졌고요. 그 또 다른 재능 연구관 윈 웸거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없다. 다만 몰입함으로써 자신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인지하는 보통 사람일 뿐이다. 몰입하고 또 몰입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게 마련이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모르게 천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재는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하면 누구나 머리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영재가 되고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재능 연구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